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영어 공부 2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밖에 지금 나무 막 흔들리잖아요.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여기 눈이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정말 겨울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 와서 겨울에 영상이나 찍으면서 유튜브나 열심히 해볼까 해요. 자, 오늘은 영어 공부 2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많은 영어 공부들을 시도를 했어요. 토익 공부도 해봤고요. 토플 공부도 해봤고요. 영어 회화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영어 말하기 동아리 막 이런 데도 따라다녀보고 그랬어요. 하지만 영어가 늘지 않았습니다. 1도 늘지 않아서 제가 캐나다에 올 때는 Hi, how are you? What's your name? 요것만 알고 왔습니다. 자, 생존 영어만 배워서 이렇게 캐나다에 왔는데 캐나다에 와서 문법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정말 그때는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잘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영어를 하지 못하면 일을 못 구하고 그리고 밥을 못 사 먹고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환경에 저를 던져 버리니까 그 상황에서는 정말 좀 데스퍼레이트하게 절실하게 공부를 하면서 문법 공부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운 문법을 영화를 보면서 미드를 보면서 그 문법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문법을 공부를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문법은 굉장히 구조적이에요. 구조가 딱 확실하기 때문에 틀이 있어요. 그 문법의 틀 안에 단어들을 이렇게 매칭시키면 그게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법 공부를 하면서 미드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문장은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문장이 보여요. 주어 보이고요. 문법에 동사가 보이고 조동사가 보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장을 보면은 몰라 뭔 말인지. 근데 I, 저건 주어다. am, 비동사? can, 조동사?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문법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문법적인 틀들이 보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는 거는 뭐냐면은 단어예요. 단어들은 그때그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그때 공부를 하고 또 요즘에는 사실 핸드폰으로 모르는 단어를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찾아서 단어를 배우고 단어는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딱 보니까 문법의 틀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문법이 들려요. 그 미드를 눈을 감고 귀로 들어보면은 I am, can, will, should 막 이렇게 내가 공부한 그 문법이 들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단어를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총 딱 그 한 문장이 들어오는 거죠. 문법 알고 그 중간중간에 들어간 단어들을 알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문법 공부를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확실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단어들을 쌓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문법책을 어떤 걸 골라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처럼 문법 교재가 잘 나온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서점에 가셔서 내가 좋아하는 문법책을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그래머인 유즈를 썼어요. 그래머인 유즈를 썼는데 그래머인 유즈를 선택한 이유는 그때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친구가 캐나다 가면은 공부해라고 저한테 줬던 책이 그 책이었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캐나다에 와서 막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법책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그래머인 유즈라서 저는 그 책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머인 유즈가 있으시면은 그걸로 공부를 하시고 사실 집에 문법책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우리 영어 공부 해보겠다고 샀던 문법책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로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 공부를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음악 선생님이라면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음악 선생님뿐만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분야, 전문 분야, 나만의 전문 분야가 있다라면은 문법 교재대로 공부를 하시고 노트 하나를 준비를 하세요. 노트 하나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이 노트에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써 내려가 보세요. 저는 음악 선생님이기 때문에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문법책
제 1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 비동사예요. I am, you are, we are, he is, she is, it is. 자, 그럼 비동사를 배우고 나면은 내가 레슨할 때 쓰는 표현들을 한번 비동사에 맞춰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비동사가 아마 this is, 이것은 뭐뭐입니다. I am, 나는 뭐뭐입니다. 자, I am을 써보면 나는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I am a piano teacher. I am a violin teacher. I am a music teacher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3인칭 주어 he를 선택을 해보면 he is a piano teacher. He is a piano teacher.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This is를 한번 써볼게요. This is a piano. This is a piano. 이거 피아노죠. 이거는 뭐예요? 피아노 뚜껑. 피아노 뚜껑이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은 검색해보세요. 피아노 뚜껑은 piano lead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this is a piano lead. This is a piano lead. 자, 비동사. 그리고 비동사 복수 주어에는 are이 오죠. These are piano keys. These are piano keys. 얘네들은 피아노 건반들이야. 그리고 여기 아래 페달이 있는데 this is a damper pedal. 만약에 우리가 페달 이름을 모른다?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영어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This is a damper pedal. This is a sostenuto pedal, soft pedal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This is an electronic piano. This is an electronic piano. 자, 이렇게 내가 아는 혹은 내가 레슨할 때 쓰는 영어 표현들을 내가 배운 문법에 맞춰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손가락 번호 thumbs, 엄지손가락들은 손가락 번호 1번이야. The thumbs 두 개니까 복수. The thumbs are finger 1 or thumbs are finger number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박자 음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4분음표가 영어를 모르면은 검색해 보세요. 그럼 4분음표는 quarter note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a quarter note is one beat. A quarter note is one beat. 그러면 2분음표는 2박자야. A half note is two beats. A half note is two beats. 이렇게 나만의 레슨 노트를 써가면서 차근차근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권을 얇은 공책을 사셔서 두꺼우면 또 이걸 채우려면 오래 걸리니까 얇은 공책을 사셔서 거기에다가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문법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은 막 관사는 the, on 이런 애들이 관사거든요. 관사 이거 틀린 것 같은데 틀려도 돼요. 우리는 지금 비동사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를 잘 모른다. This is 비동사만 해서 this is piano. This is piano. This is a 없어도 됩니다. This is damper pedal.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문법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첫 번째 페이지에 만든 이 문장들은 두 번째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할 때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This is piano라고 만약에 문장을 써놨다면은 내가 문법책 한 권을 다 끝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복습을 할 때는 내가 선생님이 돼서 this is piano. 여기에는 앞에 관사 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 노트는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문법이 정말 내 것이 되고 내가 처음에는 이 문법들이 머릿속에서 번역이 돼서 만들어져서 입으로 나오지만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는 진짜 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정말 캐나다에 왔을 때 영어 너무너무 못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레슨을 시작을 할 때는 사실 quarter note, 4분음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작을 했던 게 이 레슨 노트를 쓰는 걸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내가 문법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문법의 구조들에 내가 평소에 레슨하면서 쓰는 표현들을 넣어서 이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이제 레슨에 좀 맞춰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법 공부를 시작을 하신다면은 첫 번째 문법책을 고르시고요. 노트 한 권을 사셔가지고 문법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예시들도 배우면서 나만의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들 혹은 내 일과 관련된 레슨과 관련된 표현들을 하나씩 문장을 만들어 가세요. 한 10개 정도씩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그리고 다시 그걸 고쳐가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영어 실력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 내가 실수를 해보고 실수를 해야지 영어는 늘어요. 왜냐면 창피해야지 영어 공부를 하고요. 그 쪽팔림이 있어야지 그 순간이 나를 푸시를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영어 공부 실수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실수들을 했어요. 지금도 실수를 하고 있고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해도 돼요. 한국말도 실수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차근차근히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쌓으면은 언젠간 분명히 선생님 입에서 편하게 영어가 나오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3탄에서 또 이제 영어 공부를 음악 공부와 같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팁을 3탄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 전 이제 레슨하러 갈게요.